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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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 같이 있습니다. 송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우리 송 변호사, 이 여기 법률아 놀자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네, 한번 본 적이 거짓말 있어요. 같은데요? 국회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보기가 좀 어려운데 본 적 있습니까? 예. 네네. 여기 이제 계신 또 출연진 분들께서 이제 주제별로 이제 발의된 법령의 재개정 이유에 대해서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평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제가 좀 부동산하고 프랜차이즈 쪽을 전문으로 하다 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많이 그 의안 법령 그 정보 시스템에도 많이 들어가 보는데 여기 법률아 놀자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몇 번 다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예전에는 환경 문제가 저랑은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진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느껴져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수거 같은 걸 좀 많이 하는데요. 사실 환경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보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 이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네. 환경 에이 나 하나쯤이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장 비 한 번 오면 화끈하게 오고요. 가뭄 한 번 오면 화끈하게 가뭄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본 언론에서 보니까 그 바다 10,000m 아래에서 네. 30년 전에 사람들이 버린 그 비닐봉지가 발견이 됐대요. 그만큼 지금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우리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미세먼지. 우리 숨쉬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이제 환경은 정말 나부터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수도권에 있던 재활용 수거 선별업체들이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됐었는데 그때 넘쳐나는 쓰레기로 하루 만에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맞아요. 문제로 떠올랐어요. 맞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재활용 그 자원 재활용을 하는 정책 자체는 정말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재활용 수거 자체에 대한 네. 정부가 관리가 미숙하다든지 혹은 우리의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놓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드러나는 계기가 방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으로 지적된 게 바로 엄청난 이 사용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플라스틱 가볍잖아요. 가볍잖아. 이거 뭐 문제입니까 이게? 이런 거? 근데 놀라지 마세요. 98.2kg. 세계 1위입니다. 또 1위예요? 또 1위입니다. 야, 뭐 다 1위 뭐. 안 해도 되는 거 꼭 1위를 많이 하는 거. 중국보다 잘해. 우리 더 사용 많이 하구나. 이게 배달 문화 우리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게 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고 연간 265억 잔을 소비하는 커피 시장에서 아하. 이 일회용 컵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받아보신 분들은 받을 때 기분 좋아요. 깨지지 않고 신선하게 오니까 이 식품이나 택배 여기에 과대 포장 같은 게 좀 많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하. 분리수거를 잘하면 재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올바른 분리수거 배출이 안 돼서 재생 원료의 질이 저하되는 점, 그리고 고형연료 정책 강화로 인한 고형연료 생산시설 존폐의 문제, 그리고 환경부의 자원 순환 부분 예산의 감축과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정책 부재 등 사실 이번 그 재활용 네. 쓰레기 대란을 두고 전문가들은 좀 터질게 터졌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인 파악부터 해결책까지 관계 부처의 논의가 계속됐었는데요. 지난 11일 날에 환경부가 재활용품 종합 대책을 내어놨습니다. 네, 올해 자발적 협약을 거쳐서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컵 보증금 제도가 이제 다시 부활이 되고요. 네.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요.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안 됩니다. 2020년까지 모든 생수와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 다 색깔이 좀 입혀져 있었죠. 네. 무색으로 전환이 되고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일회용품
재활용품 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여기서 빠진 게 가장 이번 이 쓰레기 대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재활용품 수거 구조에 관한 이야기는 싹 빠져 있거든요. 아하. 지금 현재 재활용품은요, 이 단독주택에서 내놓은 재활용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수거해 가요. 네. 근데 공동주택에서 내놓은 이 재활용 쓰레기 용품은 그 공동주택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민간업체가 폐지도 가져가고 페트병도 가져가고 비닐도 가져가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져가서 본인들도 그걸로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다가 팔려고 했는데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유 우리 돈도 안 되는 거 이제 안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재활용품을 안 가져가면 공동주택은 지금 난리가 나는 큰일 겁니다. 나죠. 지금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아서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또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네, 거기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중국이 이걸 다 가져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당장 중국이 올해 말부터 폐 페트병 또 폐 전자제품 등 16종을 추가로 수입 금지를 했대요. 그리고 내년 말부터는 목재, 금속, 부스러기 같이 수입 금지 대상을 32종까지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거해가도 중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길이 막히거나 혹은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이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업체 입장에서도 보상이나 구제 대책 없이는 수거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네. 이런 것 같은데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편하자고 개발하고 사용한 것들인데 지금은 독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만 할 때가 아니고 실천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폐기물 관리법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아하. 네, 다음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란 약칭 자원 재활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92년 12월 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자, 20대 국회 발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폐기물 관리법은요. 현재까지 총 20건이 발의가 됐고요. 13건이 처리되고 7건이 계류 중입니다. 다음으로 자원재활용법은요. 현재까지 총 13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5건이 처리가 되고 8건이 계류 중입니다. 처리된 법안은 주로 고형 연료 제품의 처리와 사용, 보관 같은 것들에 관한 것인데요. 네. 우리가 다룰 일회용품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계류 중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활용품, 일회용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 일회용 그 잔을 한 서너 잔 이상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많이 드시네요. 목숨 저도 오늘 우리 써는 거 봤는데 금방. 녹화 들어오기 전에 네. 저도 커피 한 잔 마셨는데요. 네네. 물론 그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컵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커피를 기준으로만 볼게요. 네. 음료수 따라 마시는 거 말고요. 일회용 컵에 커피 담아 마시는 경우만 해서 일회용 컵을 얼마나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커피 시장 규모가 무려 11조 7천억 원이래요. 이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이제 커피별로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다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연간 265억 잔. 커피 265억 잔.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일회용 컵으로 환산을 하면 265억 개의 일회용 커피 잔이의 컵이 이거는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들에게 네 개씩 네 잔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러고도 남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제 되도록 텀블러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머그컵 쓰라고 해서 책상에도 있는데 뭐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그러면 텀블러 사실 되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약속 같은 거 있거나 만나러 나갈 때 이 텀블러 챙겨가야지 이러면서 챙겨가게 좀 되지 이상하죠?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땐 일회용 컵 정말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커피는 대부분 또 밖에서 네. 마시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무래도 또 이동성이나 편리함 때문에 일회용 컵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맞아요.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연간 일회용 종이컵이 223억 개. 어유. 플라스틱 컵이 17억 개. 이야,
말이 안 나오는데 대단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진짜로. 어마어마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양을 제대로만 활용을 한다면 뭐 1,000억여 원의 경제적 이익을 오. 또 얻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 재활용률을 90%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경제적 가치는 291억 원에 달하고요. 일회용 컵을 생산하기 위한 뭐 펄프나 뭐 페트칩 이런 것들 새로운 원자재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이 또 재활용 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사용했을 경우에는 연간 940억 원을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거고 만약 썼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회수해서 경제적으로 가치를 조금 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또 나아가서 이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면요. 아까 제가 초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그 온실가스. 일회용 컵 소각량을 줄이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실천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게 참 알면서도 이 당장의 않네요. 편리함,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온실화 이런 효과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보증금 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나중에 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을 만드는 방법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일회용 컵이나 용기 등에 대해서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10개 정도 국가가 되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용 억제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플라스틱 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척이 가능한 재사용 컵이라고 하거든요. 이 컵을 이제 스티커 부착된 컵을 보증금을 한 1유로 우리 돈으로 한 1,200원 정도인데요. 아하. 그거를 상당히 비싸지만 조금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 그 컵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컵 두세 개 모으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납하는 율이, 반환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또 독일을 가봤지 않습니까? 아, 가보셨죠? 본 것 같아요. 본것 같은데. 보셨겠죠? 그렇게 오랜 기간 계셨는데요. 일주일 있었거든요. 명확하진 않는데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노인들이 이 컵을 찾으려고 왜냐면 1유로면 상당히 큰 그렇죠. 큰 돈이거든요. 돈이에요. 그런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일회용 컵이나 이런 거 컵 보증금 제도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네. 미국 오리건주의 경우에는 이제 길거리 무단 투기가 40%에서 6%로 이제 크게 감소가 했고요. 그럴 것 같아요. 돈을 버릴 수는 돈 없으니까. 돈이니까. 그렇죠. 네, 미시건주 같은 경우는 무려 80%나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사용량 감소에는 확실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영어로 EPR, 뭐 약자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약자는 뭡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일회용 컵을 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품목으로 설정을 해서요. 재활용 그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연간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그 물량만큼의 벌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환경부가 관련 내용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지금 발의돼 있죠. 네,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네. 작년 6월 15일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겁니다. 이제 네.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요. 대신에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법안입니다. 되게 예전에도 이거 하지 않았었나? 그죠? 익숙하시죠? 사실 네. 이 제도는요, 2002년에 시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문제점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잘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반환이 안 네, 되는. 괜히 네.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뭐 구입할 때 보증금까지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가 제도에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이제 보증금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에. 그 사람들이 근데
컵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보증금 쌓이는 보증금 이 관리 어떻게 어떻게 투명하게 하냐. 하고 있느냐. 어렵죠. 네, 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거 법도 없으면서 괜히 국민들 불편하게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2008년 3월에 이 제도가 폐지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회용품에 대한 또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요. 최근에 몇 개의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거 제도 다시 도입하자라는 그 설문조사에 80%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히려 찬성을 의사를 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저는 네. 그거 생각해요. 우리 예전에는 마트에서 뭐 사면 비닐 그냥 공짜로 많이 줬잖아요. 옛날에 많이 줬죠. 네, 근데 네. 지금은 그거 유료화가 된 이후에 주부들이 장바구니 많이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이제 잘 도입을 하면 좀 이 일회용 컵 사용을 많이 줄이게 되지 않을까. 이 일회용 비닐에 비추어서 그런 결과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맞아요. 전면 도입이 약간 이렇게 어떤 충격요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계속 모으면 그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돈 아까워서라도 반납하, 컵 반납하는 이런 인식 변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거 시행 시에 문제가 됐던 점들 미반환 보증금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반환된 일회용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게 좀 뭐랄까요 일괄적으로 좀 같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또 소비자의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된다 이런 말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함께 논의하면 이제 좋은 법안이 있는데 사용된 컵의 수거와 그리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또한 보증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 정부 시민단체가 전문가 등으로 이제 구성된 네.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위원회를 두고요. 세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0일 문진국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방안 하나만 쓰지 말고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해결을 한다면 좀 더 좋을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통업계도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요 이제 업계에서도 개인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커피값을 뭐 300원 할인해 준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왜 또 과자 요만큼 들어있는데 포장은 이만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비난 많이 맞아요. 전 너무 기분 받았죠. 나빠요. 네, 그래서 이 포장재 규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페트병이 이게 색깔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 페트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업계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거 관련된 법을 좀 이제 정비를 한다면 정비를 해서 이런 대책들을 좀 관리하고 감독해 나간다면 좀 이 일회용품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쓰레기 길거리 가다 보면은 왜 특히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네. 마시다만 막 일회용 애매하긴 해요. 먹다가 그걸 갖고 타기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대로 갖고 타기도 네. 이제 모해지고 근데 쓰레기 더미도 있고 종량제 봉투 없는 데도 많고 이런 것 정말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는 무려 929.9g으로 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기는 한데요. 폐기물의 절반은 또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고 불법 투기도 이제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 시스템은 잘 돼 있긴 한데 일반 쓰레기 문제는 조금 아직 모르겠다. 이 수거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안 버리고 이런 것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버리냐. 쉽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모두 뭐 잘 수거를 해가니까 뭐 우리는 편하죠 사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남는데요. 네.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반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법 또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제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이제 매달 수거 비용을 지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물 사용량에 따라서 물 수도 요금을 내는 것처럼 이제 쓰레기도 버린 만큼의 그 값을 지불을 하는 거죠. 버리려면 돈 내야 되네요. 아 이게 수도 요금을 우리가 아끼려고 물을 아끼는 것처럼 쓰레기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쓰레기 아끼는 건 아니죠. 쓰레기를 덜 버리는 덜 버리는 줄이는, 거죠. 네. 좋은 방법 같긴 한데. 그 일본에서는요 호별 수집이라는 걸 하고 있대요. 네. 호별 수집이 뭐냐면요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놓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따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쓰레기가 많거나 뭐 지저분하게 해도 어차피 거기 갖다 놓으면 내가 버린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 집 앞에 내 쓰레기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버린 쓰레기이기 때문에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고 또 그 쓰레기
쓰레기 또 깔끔하게 그치, 네. 내 집 앞이니까. 배출.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쓰레기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배출하는 양까지 주는 이런 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낸다고 호별 합니다. 수집, 호별 수집. 아, 좋은 방법인 것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고하시는 분들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버리냐 이런 폐기물 투기 관련해서 규정이 있지 않나요? 저한테 물었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위반 행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좀 달라지는데 최근 1년간 이렇게 위반을 계속 반복하면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규정이 바로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이 있었던 거고 아. 상위 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고 이제 들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배출 장소 위반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투기 방법, 그러니까 뭐 어디다 넣어버리냐, 어떻게 버리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이제 폐기물 투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생활 폐기물의 이제 배출 장소 위반 투기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서는 이제 관련 규정이 없는 이제 입법에 미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아, 정말 이거 듣고 좀 황당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안 돼. 아, 종량제 봉투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사용하지 않아도 뭐 그냥 장소만 문제가 지키면 되는 없다. 거잖아요. 불법 투기 장려하는 꼴이죠. 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 임방울 변호사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개정안 있죠. 그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이 폐기물 투기의 방법, 네. 어떻게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지 또 그 폐기물 투기의 시간과 같은 이런 제반 기준을 명시해서 이 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요. 지난 2월 1일에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또 이제 네. 분노를 했듯이 이 종량제 봉투 비용 지불하고 사는 사람은 뭐며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게 적용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강제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변화가 시작될 만한 단초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으로 또 생각해봐야 될 환경 문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숨 쉬는 것부터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불행히 맞아요. 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오염, 특히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성인 남녀 3,6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73.1%가 이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환경 과제로 꼽았습니다. 야, 예전에 저희 우물물을 이건 좀 거짓말 같다. 수돗물도 먹고 이랬어요, 예전에. 그러니까요. 공기가 좋아가지고 뛰어놀아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뭐 공기, 물, 뭐 환경 다 나빠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가 제일 걱정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뭘 그걸 묻냐 다 문제인데 문제인데. 네 이렇게 대답하니까 우문이 돼 버렸어요. 정말 다 걱정돼요. 네. 특히 맞아요.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이제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제 비염이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해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진짜 오죽하면 제 주변에는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숨을 쉬고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자꾸 듣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기관지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만이라도 좀 공기가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공기 정화 청소기 이렇게 하나요? 공기청정기 네. 설치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보니까요. 앞으로 3년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환기시설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기정화 중학교랑 장치. 고등학교는 빠져있네요. 우리가 예전에 미세먼지 다룰 때 아무래도 실내 공기질이 더 나쁘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각 학급에 공기청정기 어. 꼭 좀 설치했으면 기억나요.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저희 방송을 보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네요. 우리가 또 네. 그리고 또 대책을 보니까요.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호흡기 질환자는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비한 대책들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이런 대책이 마련됐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실외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공기 때문에 무슨 어디에서 숨을 쉬고 살아야 될지 정말 아니요, 저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 우리나라가 참 안쓰럽다고 해야 안타까워요. 되나요? 네. 진짜 이런 대책이 있는 나라가 과연 전 세계에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가 군에서 이제 하생방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방독면을 탁 쓰고 이제 뭐 가스 뭐 이런 거 하는데 앞으로는 진짜 방독면 쓰고 산소 호흡기 달고 밖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진짜.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네. 우리 오늘 송 변호사 네. 어색하죠 아직까지? 집에 공기청정기 있어요? 저는 사실 좀 둔해가지고 네. 집에서 고양이도 키우고 이러는데 사실 먼지가 좀 많이 나긴 하거든요. 네네. 털도 많이 날리고. 근데 따로 공기청정기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아무래도 네. 이제 어쏘 변호사님들 중에 여자분들은 좀 예민하셔서 이제 계속 자기 방에서 공기청정기를 쓰시더라고요. 이제는 사실 공기청정기가 필수입니다. 예, 필수예요. 네. 예전에는 뭐 아기가 있는 집이나 뭐 호흡기가 특별히 약한 집에서 좀 사용했다면 이젠 거의 필수가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 온라인 판매업체 조사에 따르면요. 공기청정기, 의류 건조기 등 이른바 미세 가전의 판매량이요. 3년 새에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 뉴스에서 오늘 미세먼지 최악 이러면 이제 판매가 급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또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사용한 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뭐 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 공기청정기 얘기하다가 아니, 저 뭐가 진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네. 한 번도 갖지 않았던 문제의식이 생겨요. 음. 각각의 가정에 지금 가전제품 몇 개씩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10개가 훨씬 넘더라고요. 저는 뭐 다 세알해 보진 않지만 공기청정기만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세지를 못합니다. 저희 집은 정수기는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몇 대가 있네요. 그래, 맞아요. 네, 정수기도 있죠, 다 대부분. 네. 저는 뭐 다 따지면 한 20개 정도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20개. 엄청 많아요. 네.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걸 찾기가 오히려 어렵고 여자분들은 사실 화장대에만 해도 드라이 뭐 이런 것들 맞아요. 하면은 거기에만 여러 가지가 있을 정도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 네. 저희는 드라이기 필요도 없는데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냉장고에 든 음식을 가장 많이 드신다고 들었는데. 접니다. 그건 네. 저기다.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를?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네. 폐 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이 유럽연합 EU 평균의 4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폐 가전 재활용률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가전제품에는 이 납, 주석, 카드뮴, 알루미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품이 있어요. 이걸 함부로 폐기할 경우에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고 아. 이게 다시 인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이런 폐기물이. 이야, 이 기자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폐가전 제품들 어떻게 폐기하고 합니까? 이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예. 진짜 필요가 없게 이렇게 빌트인이 돼 있어서 오븐이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근데 너무 이제 새 거라 이제 네. 버리긴 아깝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인이 알려준 당근 마켓이랑 이제 어플이 있었어요. 아. 이제 서초동이다 이러면 이제 그 서초동에 있는 분들만 이제 거기 들어와서 이제 서로서 가져가는 이제 유무상으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거나 이제 그냥 나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네.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눠줄 수가 없고 또 뭐 고장이 났고 뭐 그런 상황이면은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바로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벌써 그게 있어요? 이름이 무상 방문이에요, 무상. 아, 진짜 무상입니까? 진짜 네,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방문해서 수거해가는 정말 우리는 이 폐가전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 와서 가져가니까 그리고 또 이 수거된 폐가전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니까 참 좋기는 한데 근데 아쉬운 점은요 네.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세트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전축 같은 거는 오디오 네. 세트는 그 세트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만 있어야. 수거를 해요. 컴퓨터도 본체와 모니터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만 수거를 한다는 점 이게 좀 아쉽고요. 또 작은 소량 가전이죠. 소량 가전은 5개는 최소한 넘어야 돼요. 5개 이상이어야만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뭐 조건은 조금 있네요. 있죠. 조건이 예. 있는데 1599에 0903. 0903.
0903. 콜센터 번호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거해 간다는 건데 문제는 한 10년 정도 쓰지 않습니까 이거? 냉장고, 세탁기 같은 네, 거요? 그렇게 큰 네. 가전제품은 그렇게 오래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옛날과 달리 가전제품 이제 고장나서 못 써 이럴 때까지 쓰시는 분보다는 네. 신형이 나왔어. 더 좋은 기술이 있어. 맞아요. 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네. 또 아예 새로운 종류의 가전제품이 나와요. 뭐 청소기도 그냥 청소기였는데 물걸레 청소기가 나온다든지 로봇 이런 식으로. 청소기가 네, 있습니다. 뭐 친구 로봇 청소기 청소기가 나온다든지. 지가 알아서 다 들어갔다가 청소 다 해놓고 보고도 해요. 청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청소 다 하고. 변호사님보다 훨씬 더 저 기능이 똑똑합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잘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버려지는 가전제품도 많겠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관할 구역의 폐전기 전자제품에 대해서 이 재활용하거나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폐가전 제품의 무상 수거 등을 통해서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 편익 등을 이제 제고하려는 노력 등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거량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공공집화장이 이제 부족한 문제도 있고 네. 폐가전 제품의 이제 상하차 지원에 미흡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이제 민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책무를 이제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를 시키고 책무를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작년 이제 8월 9일 네. 장석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어떻게 구체화시켰냐면요. 네. 지금 현재 규정에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시켰냐면 좀 애매하네. 그렇죠? 노력을 하라. 네, 공공집화장을 운영하고 폐전기, 폐전자 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로 이제 개정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자체의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되면 이 무상 방문 수거가 좀 더 활성화될 활성화되겠죠. 테고요. 그리고 이것의 최종 목적인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덧붙여서 이제 현 환경부의 이제 무상 그 수거 시스템 패스는 굉장히 이제 훌륭하기는 하지만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고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엔 하나 두 개를 버릴 수가 없고 일단 5개 이상씩 돼야 되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민간 업체에서 이제 국가가 조금 보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거나 수거가 아니라 이제 뭐 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사용했던 당근 마켓처럼 이제 이웃에서 이제 근거리 유무료 나눔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플이나 이런 시스템이 조금 개발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폐가전 관련해서는 많은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같은 거를 문제점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세먼지 시민단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라든지 관련 업계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부랑 업계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업계 왜 필요하냐면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 그 관련 업계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석탄 등 화력 발전에서 태양열이나 풍력 등 친환경적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전기차 보급하고 이러다 보면은 관련 산업 분야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기술이 큰 시장도 개척될 수 있고 네. 실제로 저만 해도 나 다음번에 차 사면 디젤이나 가솔린 안 사고 전기차 사야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가 많은 곳이어서 좀 공해랑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화력발전소를 좀 점차 줄여나가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보자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석탄 화력 줄이자라는 거 좋죠. 환경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석탄 화력을 줄이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대체 에너지가 있느냐 그런 의문점은 언제나 항상 따라오죠. 들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인위적인 요인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제 뭐 중국발 미세먼지라든가 이제 조금 자연적인 요인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이제 대책이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은 좀 외교적으로 좀 풀어져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결국 두 가지 같아요.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 아니면 중국. 이 둘 중에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저번에 55회 때 중국이나 외교적 부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네. 왜 문제냐? 그냥 단순히 굴뚝에서 까만 연기만 나는 것만 봐도 불안하다. 그렇죠. 이게 근데 실제로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질소 산화물하고 이산화황이 다량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거쳐서 초미세먼지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얘네구나. 거기에 화력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또 뿜어내는 미세먼지도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화력 발전이 미세먼지 주범처럼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만약에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라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게 더 많이 날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그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을 하는 등 대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근데 석탄 화력 발전소 비중이 지난해 43.1%예요. 전년 대비 3.6% 증가한 거거든요. 네. 이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많이 쓴대요. 전기 많이 쓰죠. 네, 많이 쓴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석탄 소비량이요. OECD 회원국 중 2위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요. 네. 좀 어려운데 TOE라는 게 있어요. TOE. 이게 모든 에너지원, 그러니까 뭐 석유도 있고 무연탄도 있고 가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위가 다 다른데 그 단위를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을 해서 이 모든 에너지원의 그 발열량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 에너지원의 단위를 비교하기 위해서 고안한 가상의 단위인데요. 이 1TOE가 1000만 킬로칼로리라고 해요. 근데 201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6TOE래요. 네. 근데 이게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인 호주 1.8에 이어서 OECD 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이게 뭐 자랑스러운 거라 보긴 좀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고. 호주가 1위인데요. 네.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석탄 많이 생산량이 나니까 뭐. 그 나라를 제한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지도 않으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닌가.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석탄을 또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값싼 재료인 석탄을 사용하고 그렇다고 만약에 석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 석탄 화력 발전량을 점차 줄이는 대신 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40년까지 OECD 회원국의 석탄 소비는 40%가 줄어들 전망이고요. 반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는 대폭 늘려서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EU가 5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연료 생산에 주력하는 동시에 풍력과 태양광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는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50%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추진 중이고요. 네. 하와이주는 조금 더 길어요.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2030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청정 에너지를 90%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유럽하고 북미 빼고 아시아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에서는요, 중국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은 독일과 미국, 유럽 이렇게 북미가 주도를 해왔는데요. 네. 이제 2010년을 전후해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했고요. 네. 세계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은 2015년부터 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필요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뭐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있죠. 임 변호사? 있죠. 그래서 이제 발의된 우선 법안이 있어요. 법안도 있나요? 네, 일명 미세먼지 4법이라는 건데요. 지난 3월 5일 전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미세먼지 정의와 관련된 것 2건, 또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된 것 2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석탄 화력 발전과 관련된 거 세부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이 석탄 화력 발전 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 발전량의 30% 내로 제한하자라는 것이 있고요. 네. 또 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자는 건데 오염자 부담 원칙은 MC님이 소개해 주세요. 아, 그렇죠. 오염자 부담 원칙. 네. 오염 방지를 자신이 했으면 자기가 조치를 하거나 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거를 이제
이 원칙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법안 자체 보니까 석탄화력 발전 자체를 좀 줄이자. 그래서 미세먼지나 이 초미세먼지를 줄이자. 그러니까 석탄화력 발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는 그 방향 자체는 이 일을 다는 사람 많이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강제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많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무턱대고 그럼 줄일 거는 아니고 좀 계획을 세워보자. 전력량은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비용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논의를 좀 해보자는 거니까 법안을 통해서 이제 이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네.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가능합니까, 이거?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00%에 육박하는 국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20년째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 실제 안타깝네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2%로 OECD 전체 평균인 23.8%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고요. 너무 낮네요. 너무 낮다. 진짜. 네. 그만큼 더 큰 노력이 사실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의무화 제도를 확대한다고 하면 20%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이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의 낮은 전력 거래 가격을 전력 기금으로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재정 부담이 크죠. 이게 보존하려면. 그래서 2012년도에 또 폐지가 됐었어요, 이거를. 네, 제도가 네. 폐지가 되면서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이 불확실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활성화 자체를 저해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마 시청자분들은 발전 차액 지원 제도 도대체 무슨 어려울 것 이야기지 좀 같아요. 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 태양광이라든지 이게 초기에 설비 투자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들죠. 네. 근데 막상 해놓으면 그걸 유지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태양은 뜨거든요. 바람은 불고 내가 굳이 떠라 불어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그닥 들지 않아서 이 전력 거래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많이 들지만 그렇죠. 지어놓고 나면 바람 불고 햇볕 비추면 바로 연료비가 필요 없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카페를 네. 굉장히 그 고가의 인테리어라고 멋있게 카페를 차렸어요. 그 다음에 커피를 파는데 커피를 우리가 막 5만 원씩, 10만 원씩 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없죠. 인테리어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네. 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도 이렇게 초기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 단가는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사업자 보상 체계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겠죠. 내가 어렵게 이거 비싼 돈 들여서 드렸는데 정작 그 뭐 전기 가격은 공급 가격은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 신재생 에너지 이 사업도 계속 발전이 좀 더딜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었던 거죠. 사업 그러네요. 자체에 매력이 없는 거네요. 시작할 네. 이유가 이제 없는 거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 거래 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이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도입이 다시 돼야 이게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활성화된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돼야지만이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건데 자, 이 부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나요? 예, 이제 두 가지 법안이 지금 된 것이 있는데요. 네. 이제 먼저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사업자를 보호하고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해서 발전 차익 제도를 발전 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16년 7월 18일 송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업인 등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발전 차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작년 7월 19일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도 개발하고 확대될 수 있는데 농업 발전에도 활력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안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업 해봤자 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볼까 하다가도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까 처음 폐지된 이유 재정 부담이 어렵다면은 소규모부터 또 농업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방향을 않나. 그렇게 네, 간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신사업과 관련된 회의들을 여러 차례 개최를 해왔었는데 6월부터 한국형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해서 늘려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에너지 융복합 단지법입니다. 이게 제정이 돼서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 법을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의 연구와 개발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법률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어땠습니까? 6월 6일이 현충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제를 6월 준비하면서 봤더니 6월 5일 그보다 하루 앞선 날은 환경의 날이더라고요. 잘 그런 모르셨죠? 날이구나. 네. 몰랐어요. 6월 5일 환경의 날인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선 살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가꾸고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깨끗하게 가꾸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구고 내 자식들이 살 지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에 오늘부터라도 당장 더 신경 쓰고 환경을 더 소중히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법률보다는 네. 우리 개개인의 의식이라든지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가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가전제품 좀 줄이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이거 말고 나부터라도 이런 생각으로 좀 바꿔야겠다. 나라도. 나라도, 네, 나라도, 나 역시.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환경보호,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가전제품의 플러그 탁 뽑기. 자, 일상 속 작은 실천에부터 지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